네, 다음은 조선일보 6면 보도 내용입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하면 지지율 2등. 이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이 통합하면요, 정당 지지율이 지금 현재 제일 야당이죠. 자유한국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지방선거 앞두고서 이 정계 개편 중심에 있는 지금 국민의당 내홍 뭐 이런 내용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 어떻게 봐야 될 걸로 좀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 자체만 가지고 그러면 네. 정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했을 때 저 정도의 지지를 얻어낼 거냐는 앞으로 통합 과정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통합이 선언된 상태고 아직 이제 어떤 형태로 될지를 진전된 모습은 보여주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당은 내용에 휩싸여가지고 지금 따로따로 당을 차리겠다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런 것까지는 다 반영 안 됐어요. 저는 안 됐다고 봐요. 또 그게 1차적인 문제고요. 2차적으로 이제 만약 통합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요. 두 당이 합쳐서 정강 정책 만들고 어떤 형태로 지도 체제를 할 거냐에서 또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당장 햇볕 정책 때문에 바른정당과 지금 국민의당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또 노선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승민 대표 측과 안철수 대표 측, 뭐 본인들은 두 사람 다 이선 후퇴를 하더라도 누군가 대리인을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충돌,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봉합이 되고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결국 지지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선언적으로 통합을 선언한 상황에서는 지지율이 저 정도 나온다고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그러니까 통합이 스무스하게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중도주의로 잘 마무리되느냐, 아니면 저 안에서 또 다른 충돌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은 얼마든지 출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교롭게 이제 사실상 국민의당 내용을 겪고 있는 와중에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오면서 굉장히 이게 통합을 반대하는 파는 혹시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론조사가 이 통합 반대파들한테도 영향을 좀 줄까요? 근데 이게 극명하게 좀 갈리는 거예요. 이 통합을 했을 때 또 높아진다고 하는 여론조사도 있지만 각 당의 지금 바른당, 국민의당의 각각 받고 있는 지지율보다 못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믿고 또 통합 반대파가 쏠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 뭐 후년에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 본인을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 공천도 있고 이후에 총선도 있고 해서 하여간 본인들의 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갈등이 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뭐 중도층 유권자 들은 한번 통합이 돼봤으면 좋겠다. 뭔가 실험 같은 느낌으로 뭐 그런 기대로 좀 보는 시선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 와중에 이제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 안 될 시에 통합이 안 되고 할 때는 개혁신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개혁신당을 창당하면 어떤 직책도 맡지 않고 백의종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뭐 이제 헤어지자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이혼 소송할 때 뭐 단순히 헤어지는 게 아니고 재산 문제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를 각자 고용해서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문제는 우선 이제 이게 여론조사 지지도 높게 나온 것은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대표한테 선물이죠. 선물인데 39 플러스 10이라면 50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50석 야당이면 거대 야당입니다. 근데 이게 플러스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통합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뭐 바른정당 내에서도 이제 합류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 핵심에 이제 호남 국민의당 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안 갈 것 같고 이제 문제는 13명 정도 되는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을 하면 비례대표라는 자격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탈당하고 출당의 차이가 뭔가요? 쉽게 말해서 비례대표라는 것은 그 당을 보고 그 당이 얻은 의석수만큼 의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내가 이 당을 떠나버리면 그 존재 근거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원직이 박탈당하는 것인데 출당을 시키면 강제로 당에서 당에서 쫓겨내면 그건 또 상관없는 문제고 뭐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13명의 비례의원을 둘러싼 그 호남 쪽 그 국민의당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간의 신경전이 있는데 저도 이게 지금 뭐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어떤 그 강단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지만 결국 합쳐졌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느냐
또 개혁국민신당이 그 호남계 의원들이 어느 정도 잔류할 수 있느냐 이게 1차 좀 분기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비례대표는 당을 보고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표를 줘서 당선된 것이다. 이 개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참 출당시킬 권리가 당에 없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가려면 그냥 나가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는 요만큼 봐주다 보면 예. 나중에 결과적으로 엄청 잃을 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잔인할 땐 잔인할 필요가 있는 네. 것이 네. 좀 정치판인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안철수 대표가 정말 강철수로 변하긴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배려의 차원으로 뭐 모양새 좋게 그것이 나중에는 본인 발등을 찍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좀 비례의원들한테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옛날에 저 기억하기로는 안철수 대표 과거에 비슷한 반대 입장에 선 적도 있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그 내로남불이라고 이제 이상돈 의원의 유승엽이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 저 얘기가 맞으면서 틀린 얘기가 그러면 예를 들어 지역구 의원은 개인의 표입니까? 당의 표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출마할 때 지지도 높은 당의 공천을 받고자 하는 게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얘기는 옳다 그러다는 차원에서 보면 아까 이상돈 의원의 뭐 당신이 옛날에 한 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다르죠 분명히. 그런데 어쨌든 이수희 변호사 잘 지적했듯이 확실히 안철수 대표가 직업 정치인으로서 좀 세졌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사실은 얼굴이 좀 두꺼워졌거든요. 네. 과거에 내가 이런 말 한 적도 있는데 딱 몰수하고 이제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저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이 축이 흔들려 버린다면 통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연하게 마이너스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문제를 안 대표가 한보 양보하다가는 확 밀릴 가능성이 있기 좀 때문에 욕은 먹더라도 요건 좀 큰 걸 먹더라도 그렇죠. 먹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욕 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안철수 정치인이 된 게 아닌가. 그만큼 좀 세진 거죠 사실. 달라진 거네요. 네. 예, 보면은 최근에 사실 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은 뭘 하고 있나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 홍 대표가 뭐 전국을 돌아다닌다는 좀 얘기가 있어요. 어떤 것을 좀 얻으려고 이런 일정?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수의 지지를 좀 끌어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뉴스의 중심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이 지금 차지하고 있으면서 존재감 자체가 상실되고 사실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둘 다 이슈가 별로 그렇게 좋은 이슈가 아니었어요. 누가 먼저 손을 잡았나 가지고 다투고 또 모 의원은 뭐 초선 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존재감 자체가 너무 지금 미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율도 지금 또 보니까 예,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렇게 통합 안 한 것보다 더 미끄러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 입장에 바람을 일으켜야 될 분위기가 되는 것이고 지역을 돌면서 지역 민심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또 보수의 예전에 보수층이었지만 지금 떠나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결국 직접 가서 얼굴 보고 손 잡고 지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TK를 중심으로 전국 순회에 돌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한국당이 이제 6월 지방선거까지 과연 이런 이 이슈를 어떻게 끌어갈까에 따라서 결과가 좀 크게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정치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를 각자 고용해서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문제는 우선 이제 이게 여론조사 지지도 높게 나온 것은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대표한테 선물이죠. 선물인데 39 플러스 10이라면 50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50석 야당이면 거대야당입니다. 근데 이게 플러스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통합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뭘 바른정당 내에서도 이제 합류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 핵심에 이제 호남 국민의당 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안 갈 것 같고 이제 문제는 13명 정도 되는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네. 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을 하면 비례대표라는 자격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게 탈당하고 출당의 차이가 뭔가요? 쉽게 말해서 비례대표라는 것은 그 당을 보고 그 당이 얻은 의석수만큼 의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내가 이 당을 떠나버리면 그 존재 근거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원직이 박탈당하는 것인데 출당을 시키면 강제로 당에서? 네, 당에서 쫓겨내면 그건 또 상관없는 문제고 뭐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13명의 비례의원을 둘러싼 그 호남 쪽 그 국민의당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하는 여론조사도 있지만 각 당의 지금 바른당 국민의당의 각각 받고 있는 지지율보다 못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 믿고 또 통합 반대파가 쏠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 뭐 후년에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 본인을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 공천도 있고 이후에 총선도 있고 해서 하여간 본인들의 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갈등이 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뭐 중도층 유권자들은 한번 통합이 돼봤으면 좋겠다. 뭔가 실험 같은 느낌으로 뭐 그런 기대로 좀 보는 시선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 와중에 이제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 안 될 시에 통합이 안 되고 할 때는 개혁신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개혁신당을 창당하면 어떤 직책도 맡지 않고 백의종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뭐 이제 헤어지자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이혼 소송할 때 뭐 단순히 헤어지는 게 아니고 예. 재산 문제 있죠. 당 의원 간의 신경전이 있는데 저도 이게 지금 뭐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어떤 그 강단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지만 결국 합쳐졌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느냐. 또 개혁국민신당이 그 호남계 의원들이 어느 정도 잔류할 수 있느냐 이게 1차 좀 분기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비례대표는 당을 보고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표를 줘서 당선된 것이다. 이 개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참 출당시킬 권리가 당에 없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가려면 그냥 나가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는 요만큼 봐주다 보면 예. 나중에 결과적으로 엄청 잃을 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잔인할 땐 잔인할 필요가 있는 네. 것이 네. 좀 정치판인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안철수 대표가 정말 강철수로 변하긴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배려의 차원으로 뭐 모양새 좋게 그것이 나중에 본인 발등을 찍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좀 비례 의원들한테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옛날에 때문에 바른정당과 지금 국민의당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또 노선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승민 대표 측과 안철수 대표 측, 뭐 본인들은 두 사람 다 이선 후퇴를 하더라도 누군가 대리인을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충돌,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봉합이 되고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결국 지지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선언적으로 통합을 선언한 상황에서는 지지율이 저 정도 나온다고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그러니까 통합이 스무스하게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중도주의로 잘 마무리되느냐, 아니면 저 안에서 또 다른 충돌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은 얼마든지 출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교롭게 이제 사실상 국민의당 내용을 겪고 있는 와중에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오면서 굉장히 이게 통합을 반대하는 파는 혹시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론조사가 이 통합 반대파들한테도 영향을 좀 줄까요? 근데 이게 극명하게 좀 갈리는 거예요. 이게 통합을 했을 때 또 높아진다고. 네, 다음은 조선일보 6면 보도 내용입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하면 지지율 2등. 이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이 통합하면요, 이 정당 지지율이 지금 현재 제일 야당이죠. 자유한국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지방선거 앞두고서 이 정계 개편 중심에 있는 지금 국민의당 내홍 뭐 이런 내용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 어떻게 봐야 될 걸로 좀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 자체만 가지고 그러면 네. 정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했을 때 저 정도의 지지를 얻어낼 거냐는 앞으로 통합 과정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통합이 선언된 상태고 아직 이제 어떤 형태로 될지를 진전된 모습은 보여주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당은 내용에 휩싸여가지고 지금 따로따로 당을 차리겠다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런 것까지는 다 반영은 안 됐어요. 저는 안 됐다고 봐요. 또 그게 1차적인 문제고요. 2차적으로 이제 만약 통합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요, 두 당이 합쳐서 정강 정책 만들고 어떤 형태로 지도 체제를 할 거냐에서 또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햇볕 정책 때문에